안녕하십니까, 조승기의 통찰TV입니다. 오늘은 라임 사태로 본 헤지펀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해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됐죠. 이 라임 자산운용의 사태가 펀드의 부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과 자산 손실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라임 자산운용은 어떤 회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2012년 3월 30일에 설립되었는데요. 본사가 여의도의 IFC 센터, 국제금융센터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원종준 씨인데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98학번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투자 업무를 했었고요. 트러스트 자산운용에 근무한 적이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 운영력으로서는 이종필 부사장, HSBC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투자은행의 퀀트펀드, 소위 계량공학적인 금융공학 투자를 하는 이 퀀트펀드에서 아시아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아마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금은 110억 정도 수준이고요. 2018년도에 매일경제 증권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운용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자산운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위 여러분들이 헤지펀드라고 주로 알고 있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 상품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온갖 그 투자 대상에 제약이 없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차입금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인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015년도에 19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2019년도에 217개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인가제에서 지금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펀드 설정이 쉬워졌죠. 그 중에 약 60%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2015년도 200조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 약 4년 만에 416조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공모펀드 설정액이 2015년도에 213조에서 2019년도에 242조로 얼마 안 됐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사모펀드는 많이 늘었죠. 상대적으로요. 자, 그러면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의 이번에 환매 사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의 헤지펀드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요. 그리고 메자닌 펀드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메자닌 펀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BW나 혹은 CB 같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용된 이런 펀드 중심으로 운영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펀드 총 설정이 5조입니다. 5조.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 10월 달에 1차, 2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죠. 1조 6천억 정도가 환매 중단이 되었습니다. 라임 환매 중단 펀드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0년 2월 14일 기준으로 1조 6천억 정도, 이 정도가 환매 중단된 펀드인데요. 펀드의 숫자가 173개입니다. 173개. 왜 이렇게 펀드 숫자가 많으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9인 이하로만 펀드 하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는 거죠. 투자자가 한 4,035명 정도 되고요. 투자자 한 사람당 평균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최대 손실률이 48%에서 최대 100%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 자산의 추가 반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손실은 더 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라임 자산운용의 불법 행위가 뭔가? 그러면 첫 번째, 펀드에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폰지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펀드의 자금을 말이죠. 어떤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어요.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자금으로 그 펀드를 메꿔주는 거예요. 손실을 메꿔줬다 이거죠. 이건 완전히 사기 행위죠. 그 다음에 시비연환계를 사용했습니다. 시비연환계라는 것은 뭐냐? 시비는 전환사채죠. 한 그 전환사채,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 채권으로도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시비의 부실이 만일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펀드를 만들어서 이 시비를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부실을 은폐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펀드의 기초자산을 또 하나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펀드의 기초자산을.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일부의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 부실로 확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삼국지에 조조의 적벽대전에 보면은 연환계 전술을 이용해서 화공에서 완전히 패전해 버렸죠. 이 조조가 자기들의 배를 전부 다 묶었죠. 그래갖고 비교적 튼튼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자기들이 묶어놓으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지만 불이 한번 붙어버리니까 배들이 다 불타버렸죠. 그래서 하나가 부실이 발생하면 모조리 부실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를 펀드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법에 가깝고요. 또 불법이 서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라임 사태의 위험 요소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가 리스크가 큰 전환사채라든가 또 BW 같은 거, 주식 인수부 채권, 이런 쪽에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동성이 좀 적은 비유동성 자산인데, 이 비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개방형 펀드로 판매했다는 거예요. 개방형 펀드, 언제든지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펀드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에 펀드에서 돈을 왕창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손실을 무릅쓰고 마구 잘 안 팔리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 팔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는 증권사로부터 이 CB나 BW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200%의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빚내서 투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자 중에서 완전히 깡통 차버리는 사람 보면 대개의 경우 신용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죠. 빚내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미국의 폰지 사기 형태의 무역금융 펀드 같은 이런 위험한 펀드에 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역금융 펀드라는 것은 무역금융을 일으켜주면서 그 수수료를 갖다 챙기는 그런 펀드인데, 이 무역금융을 확대하다 보면 굉장히 부실한 데다가 확대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뭐 이런 쪽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펀드들은 사실상 위험성이 큰데, 그런 쪽을 잘 못 알아보고 완전히 폰지 사기에 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또 캄보디아 부동산이라든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선진국의 안전한 이런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뿐 아니라 완전히 후진국 이런 데 리스크가 큰, 그런 위험성이 큰 해외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익, 저리스크, 그 다음에 황금성이 높다, 높은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허위 광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잘 벌면서 위험도 거의 없으면서 돈도 언제든지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금융상품이 있을까?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것은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요소였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해치펀드 투자의 위험성,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항상 위험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그냥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또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헤지펀드 투자나 사모펀드 투자에서 위험에서 좀 벗어나시려면요, 첫 번째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투자에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투자에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고수익, 저위험, 황금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은행이 되었든 증권사가 되었든 자산운용사가 되었든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그런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그러한 펀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굉장한 위험성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수익이 대단히 높으면 위험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이 높은데 위험성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황금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3박자를 내세우는 펀드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뭐가 한두 개가 반드시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고수익을 추구한다. 이러면 위험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위험 정도 선이다 하면은 황금성이 떨어지거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역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매사 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심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팔 때 수익을 많이 올리거나 혹은 영업사원이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과장된 판매, 그 다음에 좀 지나친 판매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가 통상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면은 더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